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개포, 고양, 수지, 행신 등 노후 정비 특별법 108곳으로 확대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은 일명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었다가 이제 분당 일산 평촌 3본 여기 일기 신도시만 혜택이 돌아가냐 해서 이름을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작년에 통과가 됐죠.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시행령이 오늘 발표가 됐어요. 예, 어제 발표가 됐네요. 예,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보면은 기존에 이제 기존에는 여기 보면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삼본, 수원, 영통, 부천, 상동 등 이렇게 광명, 고양, 화정, 광명, 철산, 의정부, 금호, 고양, 능곡, 안양, 포일, 안산, 반월, 국가산단 이렇게만 적용된 거였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이렇게 수원, 메탄, 그다음에 고양, 행신, 평택, 안중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10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구역이었고요. 이것은 100만 제곱킬로미터가 안 되더라도 한 100만 제곱미터가 안 되더라도 여기는 이제 한 80만 제곱미터 정도 된데 20만 제곱미터는 구축, 구시가지를 활용해서 100만으로 만들면 해당이 된다. 이런 내용인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이제 역세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 범위를 넓혔어요. 그래서 경기는 30곳, 그 다음에 인천 5곳, 서울도 9곳, 그 다음에 전라가 16곳이나 되네요. 그 다음 제주 3곳, 경상도가 25곳, 대전이 15곳, 충청이 5곳 이렇게 됩니다. 강원이 5곳, 충청이 15곳 이렇게 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108개적으로 확대됐고 지금 입법 예고하는 거예요.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니까 그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전 진단을 이렇게 공경 기여 비율이 적용되면 안전 진단을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면은 안전 진단 자체를 면제해 주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제 분류를 보면 주거단지 정비형이 있고 원칙이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일단의 토지, 그러니까 택지지구가 보통 이제 일반 이렇게 구도심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도 구축을 구입하려면 택지지구나 예전에 신도시로 조성이 됐던 데를 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게 적용이 되는데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일단의 토지라는 말은 25m 도로면요 보통 한 4차선 도로로 이렇게 구획된 토지로 이렇게 묶어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외에는 지정권자가 지역 여건을 적용하여 달리 적용한다고 했는데 원칙이 25m 또는 4차선 도로로 구획된 토지로 된 것을 주거단지 정비형으로 유형을 정한다 이거예요. 중심지구 정비형은 역세권, 철도역에서부터 500m, 상업지구, 고밀 고배란 지역, 고밀 복합개발한 지역, 시설정비형은 기반시설, 광역교통 있고, 이주택 지원형은 이주단지 공급을 목적으로 한 개발 정비형 구역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재건축 재개발은 주거단지 정비용을 말하죠. 주거단지 정비용.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분당이 해당되죠. 분당이 이제 용적률이 낮으니까 분당 신도시가 될 때는 뭐 165, 180 막 이 정도밖에 안 된 용적률로 됐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용적률 300%만 적용해도 거의 2배가 되기 때문에 사업 효율성이 좋죠. 그런데 이제 그 뒤로 된 단지들은 아파트 단지들은 대개 뭐 200%가 넘고 215, 17, 30 뭐 이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거든요. 거기는 예전 규정대로 하면은 이 특별법이 없다면 재개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특별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지구 중에서 분당에서 이제 한 개를 지정했잖아요. 그럼 분당에서 선도지구 하나를 지정하겠다는 거. 분당 전체를 동시에 못 하니까. 그다음에 일산에서 하나. 분당하고 일산은 규모가 크니까 2개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촌 3번 하나 뭐 나머지 지정된 지역에서는 1개씩 하겠죠. 1개 단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건축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행하는 건축 규제로 해가지고 재건축을 하려면 거의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5억짜리 지금 현재 아파트를 이렇게 재개발하면은 예를 들어서 추가로 5억을 자기가 부담을 해야 새 아파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전혀 실익이 없죠. 그냥 5억 생돈만 날아가는 꼴이죠. 아무리 신축 아파트가 된다고 해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게 이제 그러면 재건축 자체가 진행이 안 되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거예요. 용적률이나 뭐 이런 것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 건폐율도 적용을 완화해주고 용적률도 상한을 해주고 뭐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심지어는 이제 이제 이론적으로 나왔지만 최고로 가능한 용적률이 750%인가 이렇게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현실적으로 좀 적용되는 데는 힘들겠고 보통 한 400%, 뭐 450%, 500% 정도는 3종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 주거 지역 3종 같은 경우 대부분이 거기서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40층 올릴 수 있게 이렇게 적용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신료가 없다고 분당이나 이런 일부 일개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실익이 없다고 포기를 하고 하다가도 중간에 뭐 지지분이라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새로운 특별법 시행령을 적용하라 하면은 이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진행이 잘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안전진단 같은 경우도 안전진단만 해도 막 5년 막 3년, 5년 막 7년 이렇게 걸렸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없어지니까 그것만 해도 뭐 5년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단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쭉 해서 봤을 때는 상당히 빨리 진척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대신 이제 선도직으로 돼야지 바로 뭐 27년에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그래서 선도직으로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도직 이후에 2번, 3번 타자들은 이제 뭐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이제 모르죠.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럼 뭐 5년 후에 다시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생각해 보면 그런 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다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뭐 그 특별하게 재건축 재개발의 뭐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지역을 다 꿰고 있겠지만, 저는 이제 수도권 남부니까 제가 아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오산 운암단지, 오산 운암지구, 여기 이제 이번에 추가로 이제 된 거죠. 예전에는 경기도에서 여기만 됐었는데, 이번에 시행령에서 추가로 여기가 된 거예요. 오산 운암이 들어간 거예요. 오산 운암 같은 경우는 뭐 주민들이 뭐 하려고 하는 생각 꿈에도 꾸지 않았고, 재건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전혀 희망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원격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 그러더라고요. 오산은 뭐 강제로 뭐 개발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동탄이나 이런 주변에 밀려서 그냥 하기 싫어도 그냥 되는 것 같아요. 밀려가지고. 왜냐하면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타의에 의한 이렇게 된 경우가 많은데, 모르죠. 혹시 또 현 시장님이 또 오산 시장이 추진력이 있으니까 이걸 또 하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 내막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오산 운암이 생각지도 않게 들어갔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샘플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오산 운암 단지를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산 운암 단지를 보려면 여기 제가 만들어놨는데, 오산 운암 단지하고 그 나온 게 운암뜰 AICT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제가 저번에 운암뜰 AICT가 대장동판이어가지고 거의 불가능하게 정도 돼 있다 그랬는데, 여야 이제 오산시장이나 여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정치인들이나 뭐 이 사람들이 국회에다가 이렇게 청원을 한 것 같아요. 그 대장동 관련된 도시주택개발법인가 있잖아요. 그게 운암뜰 시티 개발에 대해서 보면은 너무 억울하게 돼 있다. 뭐 6개월 만에 뭐 승인을 안 받은 것은 전부 나가리 시킨다, 그런 뜻이었잖아요. 그것을 2년인가 3년인가 유예를 시켜놨어요, 법으로. 그래서 이제 운암뜰은 빨리 진행을 하면은 그게 이제 진행이 될 급가속으로 진행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하고 두 가지를 내가 한번 설명을 할게요. 먼저 여기 오산역이죠. 여기가 동탄입니다. 운암 택지지구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파트로 돼 있는 데는 딱 택지지구로 봤을 때는 이렇게. 원래 5단지, 6단지는 운암지구 개발하기 전에도요, 제 기억으로는 여기 임대아파트 하나 있고 분양 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최초에 오산에서, 오산 운암뜰에서 여기가 먼저 됐어요. 운암단지 개발하기 전에 주공에서 여기를 임대아파트를 만들었거든요. 제가 여기 한번 그때 와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 뒤로 10년 뭐 이상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다 택지지구를 개발을 했어요. 주택공사가 지금 LH가. 그래가지고 한 8천 가구 2만 몇 명이 여기에 이제 하게 돼 있는데, 그때도 오산시 인구에 비해서 너무 많은 아파트를 공급이 돼가지고 중공업 미분양이 한 3, 4년, 5년까지 갔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오산은 항상 적은 인구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가지고 항상 어려움을 겪은 도시거든요. 그런 도시가 가끔가다 있어요. 능력은 안 되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그냥 공급할 때는, LH는 통이 크잖아요. 그냥 대규모로 해버리니까. 물론 뭐 LH 같은 경우는 20, 30년 후를 바라보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당장은 이제 중공업 미분양이 나는 거죠. 악성 미분양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1단지, 여기가 2단지, 3단지.
1단지, 3단지는 분양을 했고 2단지는 임대로 했다가 분양 전환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현대 아파트, 4단지 아파트도 아마 임대했다가 전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대 아파트는 분양이고요. 대동 황토방도 분양입니다. 여기 오산시청이고요. 여기가 상가지역이고 여기가 청구 아파트,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운암 단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100만 제곱미터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1차에서는 빠졌는데 2차에서는 구축 한 20% 추가해서 100만 제곱미터가 되면 해당된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여기가 우산 운암지가 해당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가 구축이라고 단독주택 구축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포함을 하면 여기 이제 이게 일본 국도거든요. 이렇게 포함을 하면 아마 100만 제곱킬로미터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원칙이 아까 말했잖아요. 25m 4차선 도로로 구획이 돼야 된다. 그랬을 때는 4차선 도로를 구획한 경계로 봤을 때 맨 먼저 가능한 지역이 1단지, 3단지, 그 다음에 대동아파트, 오산시청까지 해서 이렇게 되면은 가장 이제 한 가지 블록으로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블록,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현대아파트도 있고, 4단지나 이제, 있지만은, 이 일본국도 옆에 여기가 이제 또 이렇게 상가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게 지금 용인수원 고속도로 연결되는 도로잖아요. 그 다음에 위는 동탄이고 여기부터 동탄이잖아요. 그리고 이 운암들 지구를 개발하니까 여기 운암들은 한마디로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여기는 이제 지식산업센터 위주로 들어설 거고, 여기 경찰서 있고, 여기는 이제 단독주택 일부 학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파트 분양, 여기는 이제 복합, 유통복합 이렇게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백화점이나 이제 주상복합이나 고층 빌딩이 여기 집중할 것 같아요. IC 옆에. 그래서 이제 원래 동탄 트램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이 도로로 타고 오기로 돼 있었고, 여기가 역, 웅천고등학교 옆에가 역, 그 다음에 오산시청 앞에가 역, 이렇게 해서 이제 오산역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었는데, 이 운암들이 개발이 되니까 이 중간에로 오산 경찰서 있는 쪽으로 이렇게, 도로를 내서 트램을 이쪽으로, 유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산경찰서역, 그 다음에 여기 시청역 이렇게 이제 시청역이고 좀 떨어지니까 시청역이라고 할 수 없고 이제 시청 근접역이죠. 이렇게 해서 오산역으로 빠져나가기 이렇게 만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이렇게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주민들한테 하라고 해도 자기 돈 부담이 많이 들어가면 주민들은 안 하죠. 저라도 당장 안 하죠. 아니 그냥 여기 살면 되는데 추가로 3억 5억 내라 그러면 하겠어요? 그냥 살고 말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 돈을 최대한 안 들이고 새 새 아파트를 준다 그러면 반대할 사람 또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 첫째 용적률이 높아야 되고 층수를 많이 올려야 되고 두 번째 이제 분양가가 높아야 돼요. 일반 분양 시켜서 그것을 기립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보다는 이 운암들 시티가 이제 아마 비싸게 분양되고 이제 고급 아파트 형식으로 될 거예요. 아마. 그럼 여기가 엄청난 이제 아마 오산시에서는 가장 동탄 여기까지 동탄역 세권까지는 안 되겠지만 동탄에 버금가는 그런 핵심 지역에 이제 그 고급 아파트를 있다 백화점이 들어선다고 하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도 분양가를 높일 수 있다. 그러고 봤을 때 사실상 이제 가능한 1순위는 이 블록 라인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상입니다. 물론 여기를 더해서 청구까지 넣어가지고 청구까지 합쳐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현대 아파트나 뭐 이제 2사단지까지 포함할 수 있는데 일단은 가장 이제 샘플로 이렇게 예상을 해본다면 여기가 블럭도 25m로 딱 떨어져서 이제 구역이 돼 있고 시청을 또 포함하고 있고 하니까 주민들의 의사와는 별개로 객관적으로 1순위라고 볼 수 있죠. 주민들의 의사가 여기가 좋고 여기가 나쁘면 여기는 될 수 없죠. 하지만 주민들의 의사와 별도로 또 오남들 AICT가 오산에 이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이기 때문에 그 바로 앞치기니까 경제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분양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오산시 입장에서도 일단은 이제 여기를 개발을 하려고 하면 여기도 같이 바로 옆에가 이렇게 구축이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덜 나니까 여기 개발할 때 여기도 개발시켜야 되겠다고 공무원들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선적으로. 여기를 놔두고 여기부터 한다고 생각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여기가 바로 붙어 있으니까. 오남들을, AICT가, 오산의 랜드마크고 핵심 그런 지역으로 만들고 있는데 바로 옆에가 이렇게 무슨 재건축에 해당된다 그러면 바로 여기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가능성이 가장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별법 시행령에서 용적률도 높일 수 있지만 종상향도 할 수 있어요. 종상향. 그럼 여기가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뭐 여기하고 같이 해서 좀 뭐 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시킨달지 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오산시에 있잖아요. 그럼 오산시가 여기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욕심이 생기면 오산시에서 그러면 여기를 종상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오산시 의지에 따라서. 그러면은 여기에 사는 주민들의 의사와 별개로 급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많죠. 주민들은 어차피 자기들이 손해 안 보고 이익 본다 그러면 뭐 당연히 100% 찬성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제 구축이 되니까 좀 입지는 좋은데 이제 학교도 옆에 있고 다 괜찮은데 좀 아파트가 구축이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 집에 살려는 그런 욕구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용적률하고 이제 관계되는 게 이제 종상향 일반 주거지역 3종으로 해도 한 400% 이상은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217% 얼마 정도 되냐면 217%, 207%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가장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오남들 AICT에 관해서 제가 저번에는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뒤로 오산시장이 이제 국회 방문해서 청원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결국 이제 법이 유예 기간이 늘어나가지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남들 시티 사업이 가능하게 됐어요. 이제 도시개발법 그걸 이제 법을 만들어가지고 대장동 사태와 같은 그 특혜를 없애려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유예 기간을 6개월밖에 안 줬는데 6개월 후에는 그 법을 적용시켜버리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돼버리니까 오남들 개발 사업은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완전히 이제 6개월에는 도저히 못 하거든요. 그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주도를 했던 회사에서는 그러면 이건 헌법소원이나 뭐 행정소송까지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왔었는데 다행히 이제 그 법이 유예기간이 6개월에서 2년인가 3년인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 안에는 충분히 절차를 마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가속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도 또 도에서 허가를 내줄 사항이 있나 봐요.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을 도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나 봐요. 그래서 도에서 또 이걸 승인을 해줬어요. 1월 12일 날. 왜냐하면 민관이니까 여기가 이제 지분을 보면요. 현대 엔지니어링이 하고 이제 민간업자들이 49%가 갖고 있고 오산시, 수원시, 평택시 이렇게 해가지고 한 51%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51% 하여튼 반반인데 거의 반반인데 민관이 거의 반반 정도 갖고 있는데 이제 실정 주도는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제 컨소시엄한 그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오산시에서는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수원시 거 평택시 지분을 다시 되사 가지고 실질적으로 51% 지분을 확보해 가지고 오산시 주도로 하겠다. 이 이익을 개발 이익을 오산시로 편입되게 좀 하겠다.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오산시 여야 간에 조금 이견이 있어 갖고 의회에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뭐 중앙 정부나 뭐 지방 정부나 이렇게 여야가 이렇게 여당이 다수당을 확보 못하면 일이 어려워요. 뭐든지 하나에서 열까지.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야당이 다수인데 여당이 계속 일을 잘하고 홈런을 쳐버리면 다음에 또 이제 야당 입지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게 하기보다는 자꾸 어디 약점 없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일이 자꾸 늦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신도시 특별법이나 이런 것은 분당이나 이런 데 수많은 인구가 있잖아요. 평촌, 일산 이런 수도권 대규모 인구가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들이 반대를 하면 그 표가 다 가버릴 거 아니에요. 이 투표권자 중에서도 정치 성향도 있지만 어느 정당 정책이 자기를 위한 정책이 더 이득을 주는 정책이 있냐에 따라서 옮길 수가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정치적은 그러더라도 당장 나에 대한 그런 이해득실이 유리하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쏠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은 안 그러겠지만 중간에 있는 중도층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일단 도시개발공사야 뭐 만들든지 말든지 이건 급가속을 타게 돼 있다. 그리고 1월 29일 날은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 이하의 수용위원회에서 공익성 심의를 올렸는데 이게 통과가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되면 이 토지 지주들이 안 팔면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강제 수용을.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통과 안 되면 일부 지주들이 반대하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알바키하고 막 이래버리면 안 되니까 안 돼가지고 하세월일 수가 있는데 그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안 되면은 강제 수용 절차 들어가 버리면 되니까 이제 지주들도 이제 어지간하면 협조해가지고 마무리해가지고 같이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지주들도 이제 이렇게 컨소시엄들 설명을 듣고 설명회도 하고 보니까 조금 이렇게 그렇게 불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엔비디아 뜨고 있잖아요. 뭐 AR로 해가지고 뭐 완전히 대박을 친 회사인데 초창기에 여기 개발할 때 발표할 때 엔비디아에서 뭐 협력하기로 했다 이렇게 뭐 보도가 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엔비디아에서 우리는 뭐 그냥 자문만 해주려고 했지 뭐 참여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하게 됐는데 하여튼 AICT로 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처음에는 네이버가 AI 관련됐나 했더니 엔비디아가 관련됐더라고요. 엔비디아 한국지사 코리아 지사에서 양해각서 MOU를 체결을 했었어요. MOU는 아무거나 MOU하면 무조건 협조하겠다 한마디만 하면 MOU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급가속하게 됐다. 그다음에 제가 저번 영상에서 현대 엔지니어링이 오산의 지식산업센터를 2개나 엄청나게 크게 대규모로 만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원래
현대 엔지니어링 지식산업센터 중에서도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저잖아요. 동탄 같은 데도 그렇게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게 많이 안 하고 이렇게 금강타워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돼 있거든요. 풍산이나 뭐 이쪽으로. 오산에도 일부 이제 풍산에서 지은 게 있고 세마역 앞에 있는데 현대 엔지니어링이 세마역하고 오산역 근처 대규모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여기다 짓고 있잖아요. 여기 LG화학 자리에다가. 이게 단일 규모는 뭐 연면적 23만 뭐 제곱미터인가 해가지고 단일 규모로는 뭐 최대 크기로 짓는다 해요. 그래서 그러면 현대 엔지니어링은 여기도 짓고 지식산업센터 2개도 짓고 여기도 운암들 AICT도 뭐 대표권자로 하고 있고 그러면 완전히 오산을 현대가 건설 측면에서는 완전히 오산을 먹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뭐 좋은 현상이죠. 메이저가 하면은 뭐 나쁠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산은 주변 상황에 의해서 멱살 잡혀서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 다음에 이번에 발표된 노후개시 특별법에서 분당이나 이런 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자기 동네 같은 경우는 정확히 알겠지만 나는 잘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 동네, 내가 아는 동네를 봤을 때 이렇게 전개가 된다. 이런 설명을 듣고 그와 더불어서 오남들 AICT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오산으로 이사 오신 분들 중에서 오남들 개발할 거라는 걸 대비해서 이사 오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대다 안 되니까 포기하고 세교 이직으로도 뭐 넣고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청약을 준비하신 분들은 다른 수원이나 뭐 이런 큰 도시나 이런 데는 화성이나 이런 데는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1순위여도 이렇게 지역 순위에서 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오산은 인구가 별 그러기에 비해서 소규모이기 때문에 진짜 좋은 데가 나타났다 그러면 훨씬 거기보다 당첨될 확률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최고 알짜배기가 분양이 된다. 뭐 바로 백화점 옆에가 뭐 된다 그러면 이제 백화점이 들어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되면은 뭐 현대 엔지니어링이 하니까 또 현대 백화점이 들어오겠죠. 현대가 그러니까 여기를 오산을 뭐 접수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가 이제 아파트가 주상복합이든지 뭐든지 분양을 하면 엄청 경쟁이 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산 주민으로 해서 1순위자가 다른 데에서 얼마 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산은 옛날부터 청약이나 이런 것도 아마 그렇게 관심 갖고 나부터 그렇게 관심을 안 가져가지고 오산에서 1순위 되고 해봐야 별 메리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가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면은 지금부터 새로 시작해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세교 3지구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세교 3지구 이제 저는 이제 언뜻 생각한 게 이거 이제 노후 계획도시를 시작을 하려면 이주 대책도 세워야 돼요. 이주 대책을. 예전에는 여기 주도하는 이 업체에서 이 추진하는 쪽에서 이주 대책을 세워야 되나 봐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대규모 인구가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이주 대책을 하려면 어디 갈 데가 마땅치 않았나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세교 3지구하고 맞물려서 시기가 좀 가능하거든요.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교 3지구 같은 경우도 오산시 주도라기보다 이제 정부에서 상당히 이렇게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주도로 지금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른 신도시보다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충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서 오산 오남지구를 예를 들어가지고 순전히 제가 이렇게 뇌피셜로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주의를 너무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도된 내용대로 한다면 이렇게밖에 되는 게 가장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여기가 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 뭐 여기보다 불리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제 오산시 시청에는 오산시 입장이나 오남들 AICT와 연계성을 봤을 때 우선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